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여러분, 1977년 오늘 여러분은 뭐하고 계셨을까요? 저랑 비슷한 연배시라면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나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나 조금 더 선배시라면 직장생활하고 있었겠죠. 1977년 오늘 보이즈 2호가 발사됐습니다. 번호로 따질 때는 보이즈 1호가 먼저 가야 되는데 보이즈 2호가 먼저 1977년 8월 20일 오늘 출발하고 보이즈 1호는 약 2주 후인 1977년 9월 5일 지구를 출발했습니다. 현재 지구로부터 보이즈 1호는 234억 9천만 킬로미터, 보이즈 2호는 195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200억 킬로미터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거리가 되는지 짐작이 안 되시죠? 빛의 속도로 갈 때 각각 18시간 22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태양계를 벗어나서 아주 먼 위치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지금 제 뒤에 나오는 그림이 보이즈 1호와 2호가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이즈 1호는 시스템 문제로 좀 늦게 출발했지만 상대적으로 성간 우주에 좀 더 빠르게 도착하는 것이 보이즈 1호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즈 2호는 요 보이시죠? 천왕성과 해왕성을 관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기 때문에 지구와의 거리를 따질 때 보이즈 1호보다는 조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보이즈 2호는 직선 거리로 가가지고 아주 먼 곳까지 가 있습니다. 킬로미터 따지면은 234억 9천만 킬로미터 정도에 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는 여러분이나 저나 짐작도 안 되지만은 보이즈 계획은 원래 1960년대 중반 나사 미 항공우주국 제트 추진연구소가 있는 캘리포니아 공대의 대학원생 게리 플랜드로가 1970년도 후반에 목성과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 4개의 외행성이 거의 한 줄로 늘어선다는 걸 발견하고 이때에 맞춰서 우주선을 발사하면 각 전체의 중력을 이용해 가지고 비행 기간을 단축하면서 차례로 탐사할 수 있다는 그랜드 투어 개념을 제시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이게 누가 제시했다고요? 캘리포니아 공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이런 행성 정렬은 175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 드문 기회였습니다. 나사는 애초 5개의 탐사선을 보낼 계획이었지만 미 의회의 반대로 보이즈 1호와 2호를 보내는 것으로 축소됐습니다. 1986년 보이즈 2호는 천왕성을 가까이서 비행한 최초의 우주선이 됩니다. 천왕성이 어딘지는 아시죠? 수금, 지화, 목토, 천해, 명. 그러니까 지구로부터 4번째 떨어진 외행성인데 이 보이즈 2호는 천왕성에서 2개의 새로운 고리와 10개의 새로운 위성을 발견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이어서 3년 후에는 해왕성을 역대 최근접 통과하면서 9,000장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당시 보이즈 2호와 해왕성의 거리는 5,470km였습니다. 그 이후에 보이즈 1호는 2012년 8월에 보이즈 2호는 2018년 11월에 태양권의 경계선인 성간 우주에 도달했습니다. 나사는 애초 보이즈 2호가 해왕성을 통과한 뒤에 그랜드 투어를 마치고 카메라를 끌 계획이었습니다. 그때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서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맞춰가지고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 탄생한 사진이 바로 페일 블루 다트,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불리는 지구 사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점이 하나 조그만 게 찍혀 있죠. 그 점이 바로 지구입니다. 창백한 푸른 점. 그러니까 보이즈 2호가 해왕성을 통과한 뒤에 카메라를 돌려서 찍은 게 바로 창백한 푸른 점, 즉 지구였고,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보고 책을 한 권 펴냅니다.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 책이 바로 페일 블루 다트입니다. 책 제목이 창백한 푸른 점. 그 책은 여러 장의 사진과 함께 우주에 관한 굉장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적혀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책이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 한국으로도 번역이 됐었는데 읽어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당시 보이즈 2호와 지구와의 거리는 61억 킬로미터였습니다. 이 사진이 우주 속에서 지구가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준 지금까지 가장 먼 데서 본 지구의 초상화입니다. 두 우주선은 이제 지구에서 너무 멀어서 거기서 신호를 보내면 빛의 속도로 날아가지고 지구에 도착하는 데만도 18시간, 22시간 각각 걸립니다. 매일 3, 4광초씩 멀어지고 있습니다. 광초 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광년,
빛이 한 달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월, 빛이 하루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일, 빛이 1분 동안 가는 거리를 광분, 빛이 1초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초라고 합니다. 그러니 매일 3, 4 광초씩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1977년도 이 보이즈호가 발사될 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상당히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보이즈 우주선에는 혹시라도 만나게 될지 모를, 언젠지 모르지만 혹시라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외계인에게 지구인의 메시지가 담긴 골든 레코드가 실려 있습니다. 이게 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어를 포함해서 55개국의 언어로 된 인사말 음성과 이미지, 음악 등이 담겨 있는데 골든 레코드에 담긴 한국어 인사는 안녕하세요입니다. 이 보이즈호의 동력어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 발전기 RTG라는 플루토늄 238 전지입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세 번째인가 뭐 그런 아주 획기적인 진전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자력 전지를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즈호에 실려 있는 에너지는 연간 4와트씩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나사는 동력을 아끼기 위해서 올해 안에 시스템 중에 일부를 꺼서 적어도 2025년까지는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트 추진연구소의 린다 스필크 연구원은 모든 것이 정말 잘 진행된다면 우리는 이 임무를 2030년대까지 연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보이즈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첫 달 탐사선 다누리호가 8월 5일 8시 8분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다누리호는 대한민국 겁니다. 대한민국 건데 미국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쏘아 올려졌습니다. 이 다누리호가 정말 재밌습니다.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다누리호는 4개월 반 동안 595만 6천 킬로미터를 이동해서 달에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595만 6천 킬로미터 하면 이게 또 얼마나 먼지를 잘 모르시겠죠. 실감이 잘 안 가실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어디가 있냐면은 지금 현재 지구로부터 약 100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을 초속 400m의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여러분한테 자세히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원래는 아폴로 11호처럼 지구에서 달로 바로 가도록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섀도우캠이라는 걸 실어달라는 요청이 왔습니다. 섀도우캠은 달의 음영지역, 그러니까 달의 영구 음영지역, 극지방 쪽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에 물이 있는지를 발견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섀도우캠을 실어달라고 하니까 달 탐사선의 중량이 확 늘어나죠. 원래는 550kg이었던 다누리호의 전체 무게는 미국의 섀도우캠을 실음으로써 678kg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달 탐사선이 지구에서 달로 바로 가기 위해서는 연료를 소모해야 되는데 갑자기 무게가 무거워지니까 연료 소모량이 커지겠죠. 그래서 그 연료를 아끼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달로 연료를 쓰면서 날아가는 그런 궤도보다 태양의 중력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위성이 어떻게 공중을 떠다니게 되죠? 지구의 중력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야구공에 줄을 매달아가 획획 돌리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궤도를 이탈할 때는 에너지가 들겠죠. 연료가 듭니다. 그래가지고 휙휙 돌다가 추진체를 써서 이 위성 궤도를 이탈을 합니다. 이탈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아무래도 태양 중력이 세니까 태양 중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태양으로 날아갑니다. 태양으로 날아가다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교차하는 지점, 그걸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하는데 이 라그랑주 포인트로 가서 거기서 다시 한번 궤도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팔자 궤도를 그리면서 다시 지구의 중력권으로 와서 그때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던 달의 중력권으로 포획돼 가지고 휙 돌면서 달의 중력에 포획돼 가지고 달을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궤도를 탄도형 달 전이 방식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BLT라고 합니다. Ballistic Lunar Transfer라고 합니다. BLT. 그러니까 ballistic 하게 되면 뭡니까? 탄도 이런 뜻이죠. 탄도미사일을 할 때도 ballistic missile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루나 하게 되면 달이고 트랜스퍼하면 이전 궤도, 이전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 탄도형 달 전이 방식으로 달에 접근합니다. 그렇게 되면 연료를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처음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연구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충 이해가 됐습니다. 저 역시 천체물리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하여튼 자꾸 쳐다보니까
약간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절감해가지고 달 궤도에 진입해가지고 하게 되는 일 중에 가장 큰 일, 제가 주관적으로 볼 때 가장 큰 일은 미국의 섀도우캠입니다. 미국 나사 작품인데 이 섀도우캠으로 달의 음영 지역에서 만약에 얼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뭐 두 개 같은 겁니다. 이 지역은 태양의 빛이 단 한 번도 도달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고체 형태의 물이 있을 것이다, 얼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생각하고 있나 봐요. 만약에 거기서 얼음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죠. 왠 줄 아시죠? 얼음은 물이죠. 물은 전기분해할 수 있죠. 전기분해하면 산소와 수소로 나뉘죠. 산소가 있으면 우리 인간이 달에 거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달 기지나 달 주택이 꿈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달에는 히토리오와 티타늄, 특히 헬륨3라는 자원이 있습니다. 이 헬륨3는 달에 약 100만 톤 정도 매장된 걸로 추정하고 있는데 핵융합 발전을 하게 되면 1g으로 석탄 40톤의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륨3를 100톤만 가져오면은 우리 지구의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이죠. 그리고 이 다누리호의 주요 임무는 달 표면의 지형을 촬영하고 자원을 답사하고 우주 환경을 조사하는 것 등인데, 제일 먼저 한국항우연은 항공우주연구원은 이 다누리에 고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했습니다. 이 고해상도로 달 표면을 찍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에 쓸 거냐? 2030년경 우리 대한민국의 달 착륙선이 실제로 달에 착륙해가지고 탐사할 후보 지역을 집중적으로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해상도 카메라로 착륙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탐사 가치가 높은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우리만의 달 탐사 지형 데이터를 구축하는 겁니다. 둘째로 편광 카메라를 활용해서 달 표면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파악합니다. 달 표면 입자의 크기, 모양, 풍화 정도를 조사해서 달 뒷면을 포함한 전체 편광 지도를 제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감마선 분광기는 달의 자원 분포 조사, 자기장 측정기는 우주 환경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주 인터넷 검증기도 실려 있습니다. 우주 인터넷 탑재체에는 지연 내성 네트워크 페이로드라는 우주 인터넷 검증기로 지구를 바라볼 때만 통신하는 방식에서 여러 대의 탐사선과 위성을 지구의 중계기처럼 활용해서 지연이나 끊김이 없는 우주 인터넷망을 만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누군가 달 기지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우주 인터넷도 써야 되겠죠.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달에 가시게 되면은 달에서도 레지스탕스 TV를 잊지 마시고 구독, 알림, 좋아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습니다. 물론 2030년 전에는 우리의 기술로 발사체까지도 완성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발사하고 우리가 직접 달 탐사하고 또 우리가 달에 착륙할 수 있는 것까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진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1977년의 오늘 8월 20일 보이저가 발사된 날, 말하자면 보이저호의 45년째 생일인데 1977년 오늘을 사신 분들은 함께 그 생일을 축하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저는 보이저호가 출발할 당시 엄청난 기대감과 함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여러 가지 꿈을 꾸기도 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나이대의 연령을 가지신 분이라면 아마 제 말을 공감하실 겁니다. 1977년의 오늘과 2022년의 오늘, 대한민국은 보이저를 부러워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달 궤도선 다누리호가 라그랑주 포인트를 지나서 팔자로 비행하면서 달에 가고 있습니다. 뭔가 다시 신나는 꿈을 한번 꿀 수 있는, 그러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대한민국이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1977년 오늘의 보이저호 발사와 대한민국 달 궤도선의 달을 탐사하는 여정에 올라가 있는 것.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이 토요일에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